교과서 258페이지 대단한 학습평가 경우의 수 단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같이 봅시다. 1번은 서로 다른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 이상 6 이하인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라.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차례차례 하나씩 세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셀 거냐면 첫 번째로 눈의 수의 합이 4 이상 6 이하이기 때문에 4인 경우랑 눈의 수의 합이 5인 경우랑 눈의 수의 합이 6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사위에 나온 눈을 순서상으로 표현을 한다면 첫 번째로 눈의 수의 합이 4가 되는 건 2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4가 나오겠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사위 말고 순서대로 121, 112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눈의 수의 합이 4가 되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눈의 수의 합이 5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제일 처음에 3하고 1하고 1 이걸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더해서 5가 되는 건 누가 있냐 봤더니 2 더하기 2 더하기 1 하면 또 5가 되네요. 자, 이게 순서가 바뀌는 게 가능하니까 131도 되고 113도 됩니다. 그 다음에 눈의 수의 합이 5가 되는 거 221로 만들 거는 221, 212, 122 자,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눈의 수의 합이 6이 되는 방법은 4, 1, 1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3, 2, 1 해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2, 2, 2 해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경우의 수를 세보면 411이 나오는 경우에는 141도 되고 그 다음에 114도 되겠죠. 눈의 수의 합이 6이 되는 것 중에 3, 2, 1 뽑는 건 3, 1, 2도 되고요. 그 다음에 2, 3, 1도 되고 2, 1, 3도 되고 1, 3, 2도 되고 1, 2, 3도 됩니다. 자, 이렇게 6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2, 2, 2를 뽑는 건 한 가지라서 이거 각각의 경우의 수를 세면 첫 번째는 3가지, 두 번째는 6가지, 세 번째는 10가지가 나오겠네요. 자, 이걸 전부 다 더하면 3 더하기 6 더하기 10 해서 총 19개의 순서상이 나왔으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일일이 세도 되고요. 아니면 첫 번째 줄만 보시면 자, 211, 그 다음에 311, 221, 411, 321, 22 이렇게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첫 번째 거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요. 첫 번째 것을 기준으로 211이 될 수 있는 거는 2가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211에 나올 수 있는 건 3시 1입니다. 자, 311, 211, 411 전부 다 똑같아요. 자, 311, 211, 411도 하나가 어디 가느냐에 따라 나머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단 4 곱하기 3C 1로 첫 번째 계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 다른 3, 2, 1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3개를 일렬로 나열하면 되기 때문에 3 팩토리얼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2, 2, 2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가지죠. 다 똑같은 거니까 한 가지입니다. 자, 이거를 더해도 실제로 같은 값이 나옵니다. 지금 이 순서상을 전부 다 셀 필요 없이 케이스 211, 311, 221, 411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갖고
두 개는 같고 하나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케이스 네 가지가 3C1로 경우의 수를 셀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라색 밑줄 쳐놓은 321은 전부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세 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3팩토리얼, 그 다음에 222는 전부 다 같아서 한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3C1은 12개, 3팩은 6개 더하기 1하면 총 19개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세기가 귀찮다면 맨 윗줄의 경우만 나눠서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보면 조금 더 쉽게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의 지점 A에서 지점 D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같은 지점은 두 번 지나지 않는다. 그럼 A에서 D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첫 번째로 A에서 D까지 갈 때 한 번에 가는 방법은 없으니 B를 거쳐서 D로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A에서 C를 거쳐서 D로 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계산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D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B에서 D로 가는 방법 두 가지, 길이 두 개 있으니까, 자, 얘네 둘은 A에서 B로 갔다가 바로 이어서 D로 가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고 곱의 법칙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A에서 B를 거쳐서 D로 가는 건 6가지. 두 번째로 A에서 C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어서 D로 가는 건 똑같이 곱의 법칙 사용하고요. A에서 C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 C에서 D로 가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으니 곱하면 8가지입니다. 그렇다면 A에서 B를 거쳐서 D로 가는 것과 C를 거쳐서 D로 가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므로 합의 법칙을 사용하면 6 더하기 8은 14, 총 14가지의 경우가 존재하겠습니다.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사용할 때를 정확하게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서로 평행하고 거리가 1인 두 직선 위에 각각 간격이 1인 점 5개가 있습니다. 각각 직선에서 두 개씩 택해서 내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을 만들 건데 넓이가 2인 사각형을 만들 거래요. 일단 위의 직선과 아래 직선에서 두 개씩 택해서 사각형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자, 분홍색처럼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각형의 넓이는 S라고 한다면 2분의 1 곱하기, 자, 윗변을 A, 아랫변을 B, 길이를 이렇게 잡으면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를 더하고 그 다음에 높이를 곱합니다. 그러면 넓이가 2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A 플러스 B가 4가 됩니다. 자, 이 말은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의 합이 4가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넓이가 2인 사각형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경우를 나눠야겠죠. 어떻게? A 더하기 B가 4가 되도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로 A 플러스 B가 4인 것 중에 A가 1이고 B가 3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가 2고 B도 2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세 번째로 A가 3이고 B가 1인 경우가 있겠습니다. 한 번씩 다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A가 1이고 B가 3인 경우, 자, A가 1인 경우는 내가 케이스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점하고 두 번째 점을 이어서
길이가 1인 선분 만들 수 있고, 똑같이 두 번째랑 세 번째, 세 번째랑 네 번째, 네 번째랑 다섯 번째를 이어서 길이가 1짜리 선분은 윗변에서 4가지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길이가 1짜리 선분은 윗변에서 4개 만들 수 있고, 아랫변에서는 길이가 3짜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쵸? 자, 길이가 3짜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길이가 3짜리는 자, 처음 시작해서 네 번째까지 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오는 거 하나 있겠네요. 그러면 길이가 3짜리는 2가지 선분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개 중에 하나 윗변에서는, 그 다음에 아래 직선에서는 2개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자, 이걸 곱하면, 자, 윗변의 길이가 1이고 아랫변의 길이가 3인 사다리꼴, 사각형은 총 8가지가 나오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자, 길이가 1짜리는 4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3짜리는 2개 나오니 3번도 해결됐습니다. 자, 윗변과 아랫변의 점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아랫변의 길이가 1인 거 4가지, 윗변의 길이가 3인 거 2가지가 나올 테니 자, 여기도 8이 됩니다. 그러면 길이가 2짜리만 여러분들 찾아보면 되겠죠. 자,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가 2짜리는 개수가 똑같이 나오긴 할 텐데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첫 번째랑 세 번째, 두 번째랑 네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랑 다섯 번째 이렇게 이으면 길이가 2짜리 총 3개 나옵니다. 아래에도 똑같이 길이가 2짜리 3분 3개를 고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체 가지수는 9가지가 될 거고 A가 1, B가 3, 그 다음에 A가 2, B가 2, A가 3, B가 1, 1번, 2번, 3번의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 합의 법칙을 활용해서 총 개수를 셀 수가 있고요. 넓이가 2인 사각형을 만드는 모든 경우의 수는 그래서 25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해야 되는 건 아까 했던 것처럼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 하고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의 합이 4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변의 길이를 1, 3과 2, 2로 쪼개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필통 4개에 서로 다른 볼펜 2개를 넣으려고 한다. 각 필통에 많아야 볼펜 1개를 넣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는 문제이고요. 자, 이 문제는 교과서 248페이지 문제 2번과 같은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필통 4개에 서로 다른 볼펜 2개를 넣는 방법. 자,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 필통 4개 중에서 볼펜을 집어넣을 필통 2개를 고르면 되는 거고요. 순서대로. 첫 번째 필통, 두 번째 필통. 그래서 4 곱하기 3 하면 총 12개의 경우의 수가 등장합니다. 서로 다른 필통 4개에 서로 다른 볼펜 2개를 넣는 것. 필통 4개 중에서 첫 번째 볼펜 집어넣을 거, 두 번째 볼펜 집어넣을 거를 순서대로 고르면 돼서 12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 이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A, B, C, D 4개를 서로 다른 4가지 색으로 칠하는데요.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은데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대요. 자, 인접하는 영역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는 얘기는 붙어있는 영역에는 다른 색으로 칠한다. 즉 A랑 B는 다른 색으로 칠한다 라는 얘기가 되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떨어져 있으면 칠할 수 있어요. 같은 색으로. 즉 A랑 D는 떨어져 있으니 같은 색으로 칠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2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A, B, C, D 순서대로
색을 칠할 겁니다. 첫 번째는 A, B, C, D 순서대로 색을 칠할 건데, 자, A는 네 가지 색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으니 네 가지 색 중에 하나를 고르는 방법 네 가지를 칠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B를 칠할 거예요. 이어서 똑같이 칠할 거기 때문에 곱의 법칙 사용합니다. 자, B는 A에 칠한 거 빼고 전부 다 칠할 수 있으니 A에 칠한 거 제외한 세 가지를 칠할 수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C를 칠하면 C는 A, B에 칠한 거 못 칠하니까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를 칠할 건데 D에는 안 되는 게 B랑 C에 칠한 게 안 돼요. 그럼 총 4개 중에 두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2를 곱하면 되고, 이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면 총 48가지가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쉬운 문제라 이런 식으로 그냥 순서대로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푸는 방법도 있느냐,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같은 색으로 칠해도 괜찮은 것을 골라요. 자, 같은 색으로 칠해도 괜찮은 거. 자, 같은 색으로 칠해도 괜찮은 건 A랑 D밖에 없네요. 그쵸? 그래서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A, D가 같은 색이거나 AD가 다른 색이거나,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AD가 같은 색일 경우에는 AD를 같은 색으로 칠하고요. 그 다음에 B 칠하고 C 칠하면 됩니다. 자, 이 경우의 수는 AD를 칠하는 거 4가지고요. B를 칠하는 거 3가지, C를 칠하는 거 2가지. AD랑 BC는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24가지 경우가 되고요. AD를 다른 색으로 칠하는 건 A, B, C, D가 전부 다 다른 색으로 칠해져야 된다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다른 색으로 칠하는 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24가지가 되고요. 자, 요거를 더해주면 자, 24 더하기 24니까 총 48가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구해도 48가지가 나오지만 1번 방법대로 풀 수 있는 경우에는 1번 방법대로 풀고요. 그게 안 된다면 같은 색으로 칠할 수 있는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지만 가능한 색칠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6번 풀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흰색 모자 2개와 검은색 모자 3개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놓인 모자걸이 6개 진열하려고 한다. 같은 가로줄에 같은 색 모자를 한대요. 그러면 줄이 2개고 색깔도 2개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윗줄에 흰색 모자, 그 다음에 아랫줄에 검은색 모자,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윗줄에 흰색 모자, 아랫줄에 검은색 모자를 둘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꾸로 할 수 있죠. 자, 윗줄에 검은색 모자를 두고, 아랫줄에 흰색 모자를 둡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윗줄에 흰색 모자를 배열하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자, 세 칸에다가 흰색 모자 2개를 넣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첫 번째 흰색 모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왼쪽, 오른쪽, 가운데 중에서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골라서 첫 번째 흰색 모자를 진열하고요. 자, 요게 첫 번째 흰색,
그 다음에 두 번째 흰색 모자는 첫 번째 흰색 모자가 가지 않은 두 칸 중에 한 칸에 진열해야 되겠죠. 그래서 윗줄에 흰색 모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 첫 번째 거 놓고 이어서 바로 두 번째 거를 놓으니까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랫줄에 검은색 모자를 놓을 텐데요. 검은색 모자 3개를 서로 다른 세 곳에 위치시켜야 하니까 3개를 나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입니다. 자, 윗줄과 아랫줄은 동시에 진열이 될 테니 이걸 곱하면 총 36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윗줄에 흰색을 놓고 아랫줄에 검은색을 놓는 방법은 총 36가지 흰색 따로 검은색 따로 놓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윗줄에 검은색을 놓고 아랫줄에는 흰색을 놔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죠? 줄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아랫줄에 흰색 놓는 방법은 첫 번째 모자 3가지, 두 번째 모자 2가지 이렇게 될 거고 윗줄에 검은색을 놓는 건 3개의 모자를 전부 다 나열하면 되니까 3팩토리얼. 그래서 똑같이 36가지가 되고요. 자, 1번과 2번의 케이스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므로 합의 법칙을 활용하면 7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흰색 모자랑 검은색 모자를 나열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7번 풀어보겠습니다. 7번은 A, B, C, D, E 5명이 있는데 5인승 자동차에 타고 싶고요. 운전면허가 있는 A와 B만 운전석에 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자동차를 봤을 때 좌석이 5개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림이 좀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자, 이렇게 자동차가 있을 때 여기에 운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좌석이 총 5개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 옆에 동그라미는 바퀴예요, 바퀴. 자, 대충 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차가 있을 때 운전석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건 운전석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자, 운전석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랑 B.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는 A와 B만 가능해요. 그래서 2가지. A와 B가 앉을 수 있는 2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할 게 뭐냐. 나머지 조건은 없어요. 그쵸? 그냥 5명이 좌석 5개 앉으면 되기 때문에 운전석 제외하고 나머지 몇 명을 앉히면 돼요? 4명을 좌석 순서대로 앉히면 되기 때문에 4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4팩토리얼은 24기 때문에 전체 앉을 수 있는 방법의 수는 48가지,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운전면허가 있는 A, B만 운전석에 앉혀놓고 나머지는 좌석 순서대로 앉히면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4팩으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임에 부부 10쌍이 참석하였다. 부부끼리는 서로 악수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는 빠짐없이 서로 한 번씩 악수할 때 전체 악수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부가 10쌍이 있다면 전체는 몇 명이겠죠? 부부 10쌍이면 전체 사람의 수는 20명입니다. 이 20명이 다른 사람과는 빠짐없이 서로 한 번씩 악수한대요. 자, 빠짐없이 악수하는 방법의 수는 전체 20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서로 악수시키면 돼요. 그럼 뽑기만 하면 둘이 악수하면 되니까 20명 중에 2명을 뽑으면 빠짐없이 악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부끼리는 서로 악수하지 않아요. 그러면 빼야 되겠죠. 뭘 빼야 돼요? 부부끼리 악수하는 경우를 빼야 됩니다. 그쵸? 자, 20명이 전체 빠짐없이 악수하는 경우의 수는 20시인데 거기서 부부끼리 악수하는 경우는 부부는 총 10쌍 있기 때문에 10번 부부끼리 악수를 하겠죠. 자, 요거를 빼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20C2는 분모는 2 팩토리얼이고 분자는 20과 19, 20부터 두 개를 곱해주면 되고요. 자, 여기서 10을 뺍니다. 약분하면 2를 약분해주면 되니까 190 빼기 10이라서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온다? 18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부부 10쌍이 부부끼리는 악수하지 않고 전체 악수하는 수는 180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집합 A가 1, 2, 3, 4래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집합 B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족건부터 볼게요. 가족건은 A랑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래요. 그러면 B에는 원소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1, 2, 3, 4 중에 두 개의 원소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쵸? B의 원소는 1, 2, 3, 4 중에서는 두 개 있어야 되니까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두 개는 갖고 있어야 되겠죠. 가족건. 그래서 일단 1, 2, 3, 4 중에서 두 개를 갖고 있는 가지수는 6가지가 됩니다. 자, 1, 2, 3, 4 중에서 두 개는 원소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B는 또 나조건을 봤을 때 1, 2, 3, 4, 5, 6, 7의 부분집합이래요. 그러면 나조건에 의해서 B는 5랑 6이랑 7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자, 이 말은 다시 얘기해서 경우의 수를 셀 때 5가 들어갈 가지수 두 가지예요. 5가 있거나 없거나 두 개, 6도 있거나 없거나 두 개, 7도 있거나 없거나 두 개라서 얘네들을 곱해주면 총 8가지가 됩니다. 자, 가족건을 만족시키려면 1, 2, 3, 4 중에서 두 개의 원소가 있어야 되니까 6가지가 되고요. 경우의 수, 가족건을 만족시키는 거. 그 다음에 나족건을 만족시키는 거는 5, 6, 7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니까 5가 있거나 없거나 6도 있거나 없거나 7도 있거나 없거나 해서 동시에 일어나니까 8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집합 B는 가족건과 나족건을 동시에 만족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둘이 곱해서 총 4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가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집합 B는 총 48개의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건과 나족건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려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풀어보겠습니다. 부모를 포함한 가족 6명 중에서 부모를 포함한 4명이 일렬로 서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가족 6명을 이렇게 세워볼게요. 자, 부모를 포함해서 6명이 있으니까 A, B, C, D라는 사람 이렇게 6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 중에서 4명을 일렬로 세울 거예요. 그쵸? 부모를 포함한 4명이 일렬로 섭니다. 그러면 일렬로 세울 4명을 먼저 선택해야 되겠죠? 자, 4명을 선택합니다. 4명을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부랑 모는 선택해져 있는 상태고
나머지 두 자리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를 제외한 전체 4명 중에서 2명을 골라서 4명을 만듭니다. 그 이후에 일렬로 세웁니다. 자, 4명을 일렬로 세우면 되니까 4팩토리얼이겠죠? 자, 4명을 선택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일렬로 그 4명을 세우면 되니까 곱의 법칙을 활용하면 되겠고요. 4C는 6이고 4팩토리얼은 24니까 곱해서 총 144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포함한 4명이 일렬로 서는 모든 방법의 수는 14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부모를 포함한 4명이 일렬로 서야 되기 때문에 부모를 포함해서 4명을 선택하고요. 부모를 포함해서 4명을 선택할 때 부모는 골라놓고 나머지 4명 중에서 두 자리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4C이고요. 그 다음에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건 4팩토리얼. 이 두 개를 곱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이 일렬로 서려고 한다. 남학생은 키가 작은 순서대로 서고요. 여학생은 어떤 위치에도 설 수 있다고 할 때 6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합니다. 그러면 일단 남학생은 키가 작은 순서대로 여학생이 어디 있던 간에 상관없이 남학생은 키가 작은 순서대로 설 거예요. 자, 남학생 키가 작은 순서대로 이렇게 섰다고 칩시다. A, B, C, D 순서대로 섰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 여학생을 남학생 사이사이 또는 양 끝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여학생이 이웃할 수 있습니다. 그쵸? 여학생 둘이 손 꼭 붙잡고 같이 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고 따로 설 수 있겠지요. 그러면 여학생이 이웃할 때는 자, 잘 보세요. A, B, C, D 남학생이 서 있는 상태에서 여학생 이웃하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화살표 써 있는 데에 여학생이 손잡고 들어갈 수 있어요. 몇 군데? 5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여학생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A, B, C, D 키 순서대로 서 있는 사이사이 또는 양 끝에 5군데 중에 한 군데 골라서 손잡고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여학생들끼리 어떤 순서로 설지는 자유롭기 때문에 순서대로 세우는 방법 2팩토리얼입니다. 자, 얘는 여학생 순서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까 5C1이 의미했던 건 여학생 위치겠죠. 그래서 여학생이 이웃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은 5C1은 5고요. 2팩토리얼은 2니까 둘이 곱해서 10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게 서는 방법은 자, 위에 보라색 화살표 그대로 갖고 왔을 때 자, 여학생 2명을 E랑 F라고 해볼게요. 자, E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의 수는 A, B, C, D 사이사이 총 5군데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들어가고요. F는 E가 들어간 자리에 들어가면 이웃할 테니 E가 들어가지 않은 4군데 중에 한 군데를 골라서 들어가야 합니다. E가 들어가는 거는 빈자리 5군데 중에 한 군데, F는 E가 들어간 곳 빼고 한 군데. 그래서 5C1은 5, 4C1은 4니까 곱하면 20이고요. 여학생이 이웃하는 거와 이웃하지 않는 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므로 하회 법칙에 의해서 총 30가지의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학생은 키가 작은 순서대로 미리 세워놓고
남학생이 서는 방법은 한 가지겠죠. 키 순서대로 쓰는 건 당연히. 그 사이사이에 이제 여학생을 이웃하게 넣을 거냐, 이웃하지 않게 넣을 거냐를 구분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가 1, 2, 3, 4, 5, 6을 원소로 갖는 집합인데요. A에서 A로의 함수 중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가조건은 1대1 대응이다 라는 거네요. 그래서 X 하나가 Y 하나를 쏘되 자, 공역의 원소가 모두 화살을 한 발씩만 맞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의역 A의 오직 한 원소 N에 대하여 Fn 플러스 1 빼기 Fn이 5이다. 요게 이제 핵심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지금 A라는 집합에는 1, 2, 3, 4, 5, 6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함수값 두 개를 뺐을 때 5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6에서 1을 빼서 5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오직 한 원소 n에 대하여 fn 플러스 1 빼기 fn이 5니까 n은 몇 가지 경우가 되는지 요걸 이제 먼저 생각을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fn 플러스 1이 6이 되어야 하고 fn이 1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서 n을 고르는 거는 5가지가 됩니다. n이 1일 때부터 언제까지 돼요? 5일 때까지밖에 안 됩니다. n이 6일 때는 f7이라는 걸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n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5가지.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 선택한 다음에 정역의 원소랑 공역의 원소는 몇 개씩 남아요? 4개씩 남았죠. 그게 1대1 대응이어야 하니까 나머지 결정하는 방법의 수는 4개의 원소가 4개의 원소의 화살을 하나씩만 쏘면 되기 때문에 4팩토리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n을 선택하고 나머지 4개의 원소를 또 1대1 대응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니까 5 곱하기 4 팩토리얼로 계산을 하고요. 얘는 120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n을 먼저 선택합니다. 나조건을 먼저 해요. 그래서 6, fn 플러스 1이 6이 되고 fn이 1이 되도록 n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5가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선택받지 못한 정역의 원소 4개, 공역의 원소 4개가 짝지어져야 하니까 그렇게 1대1 대응으로 가족권에서 1대1 대응으로 짝짓는 방법은 4팩토리얼입니다. 그래서 둘이 곱해서 120까지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7단짜리 계단이 있습니다. 수지가 한 걸음에 한 단 또는 2단을 올라갈 때 7단을 올라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수지가 한 단을 몇 번 올라가고 그 다음에 2단을 몇 번 올라갈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러면 수지가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로 7걸음 만에 다 올라가요. 자, 걸음을 7번에서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한 단은 몇 번이에요? 7번. 2단은 0번입니다. 그러면 모든 걸음을 한 단씩 올라가면 되니까 7걸음 중에서 한 단 올라가는 걸 7번 하거나 아니면 7걸음 중에서 2단 올라가는 걸 0번 하거나입니다. 근데 어쨌든 둘 다 한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걸음수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걸음 만에도 올라갈 수 있겠죠. 자, 6걸음 만에 수지가 7단을 다 올라가려면 한 단은 몇 번 올라가고 두 단은 몇 번 올라갈 거냐, 이게 핵심이 될 거고요. 자, 6걸음 만에 올라가려면 2단 올라가는 게 한 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단 올라가는 게 5번 필요합니다. 그러면 총 6걸음 만에 7단을 다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걸음을 올라가는 방법은 6걸음 중에서 2단 올라갈 거, 언제 2단 올라갈지 모르죠, 그쵸? 첫 번째에 2단 올라갈 수도 있고, 두 번째에 2단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걸음 중에서 내가 2단을 올라갈 걸음 하나를 골라야지 7단을 오르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고요. 얘는 6시1은 6가지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5걸음 만에 가요. 자, 5걸음 만에 가려면 이제 한 단 올라가는 게 3번이고요. 2단 올라가는 게 2번이면 총 7걸음 만에, 5걸음 만에 7단을 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5걸음 중에서 2단 올라갈 거 2개를 고르면 되니까 5C2 계산을 하면 10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규칙이 있죠. 걸음 하나 줄어들 때마다 한 단 올라가는 건 어때요? 2회 줄고요. 2단 올라가는 건 1회 늘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계산이 끝나겠죠. 왜? 5걸음을, 만약에 3걸음 올라간다고 치면 한 단이 마이너스 1번이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번 중에 3번 2단을 올라간다 또는 4번 중에 한 번 한 단을 올라간다 해서 총 4가지고요. 전체 구해야 하는 경우의 수는 요걸 전부 다 더해야 되겠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더하면 수지가 한 단 또는 2단씩 7단을 올라가는 방법은 총 21가지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걸음수를 기준으로 기준을 잡아서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1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은이가 친구 10명 중에서 5명을 초대하는데 첫 번째로는 친구를 초대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르래요. 10명 중에서 5명을 초대하는 거니까 초대할 친구를 고르기만 하면 돼요. 그쵸? 누굴 초대할지 고르기만 하면 되니까 선택만 하면 돼서 조합의 수를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0C5를 계산하면 되고요. 계산은 이렇게 다 곱해서 쓰면 되겠죠. 분모는 5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이고요. 분자는 앞에 나와 있는 10부터 뒤에 나와 있는 5개만큼 10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5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약분할 거는 약분해야 되겠죠. 3이 6이 약분이 되고요. 4, 8 약분되고 5, 10도 약분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했더니 14랑 18을 곱하면 되니까 252가지가 되겠습니다. 친구를 초대하는 모든 경우는 10명 중에서 초대할 친구 5명을 뽑기만 하면 되니까 10C5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할게요. 2번. 친구 10명 중에서 2명이 쌍둥이래요. 근데 쌍둥이를 둘 다 초대하거나 둘 다 초대하지 않는 모든 경우의 수예요. 그러면 2가지 경우를 나눠야 되겠죠? 첫 번째로 쌍둥이를 둘 다 초대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쌍둥이를 둘 다 초대하지 않거나 2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쌍둥이를 둘 다 초대하는 경우는 10명 중에서 2명은 이미 초대한 상태에서 자, 쌍둥이는 초대한 상태에서 나머지 8명 중에서 3명을 추가적으로 더 초대하면 총 10명 중에서
5명을 초대한 게 되겠죠. 그래서 8C3을 계산을 하면 되고요. 8C3은 뒤에 거 3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8부터 3개를 곱합니다. 근데 321과 6이 그냥 한 번에 약분이 돼서 8, 7에 56까지가 계산이 됩니다. 자, 쌍둥이를 둘 다 초대하는 경우는 나머지 8명 중에 3명을 추가적으로 더 초대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쌍둥이를 초대하지 않는 경우는 10명 중에서 쌍둥이 빼고 나머지 8명 중에 몇 명 초대하면 돼요? 5명을 초대하면 되겠죠. 근데 8C5는 8C3이랑 같아서 옆에서 계산했으니까 56까지입니다. 그러면 초대하는 거랑 초대하지 않는 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므로 합의 법칙 둘이 더하면 112가지입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둘 다 초대하거나 둘 다 초대하지 않는 거는 쌍둥이를 이미 뽑아놓거나 빼고 나머지 경우를 생각을 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학생 5명의 이름표를 상자 속에 한 개씩 넣은 후 임의로 한 개씩 고를 때 5명 중에서 2명만 자신의 이름표를 고르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시작이 이거예요. 5명 중에서 2명만 자신의 이름표를 고른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이름표를 고를 사람 5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면 되겠죠. 5명 중에서 2명 자신의 이름표 고를 사람 선택하면 얘는 10가지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 나머지 자신의 이름표를 뽑지 않은 사람을 골라야 되겠죠. 그쵸? 자신의 이름표를 뽑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경우의 수를 세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름표를 뽑을 거예요. 알겠죠?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표를 뽑을 거예요. 어떻게 뽑을 거냐면 자기 이름표를 안 뽑아야 돼요. 그러면 A가 뭘 뽑을 수 있어요? B를 뽑을 수 있고 C를 뽑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B는 왼쪽 거에서 보면 A를 뽑을 수도 있고 C를 뽑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B가 A를 뽑아버린다면 어때요? B가 A를 뽑아버린다면 C가 C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표를 뽑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A가 B를 뽑으면 B는 C를 뽑고 C는 A를 뽑아야 돼요. 같은 이치로 오른쪽에서도 A가 C를 뽑으면 B는 A를 뽑고 C는 B를 뽑아야 돼요.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되겠어요? 자신의 이름표가 아닌 걸 뽑는 3명을 이름표 뽑게 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자, 앞에서 2명이 자신의 이름표를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10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명이 자신의 이름표를 뽑지 않는 거는 2가지 경우고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5명이 동시에 뽑는 거기 때문에 곱의 법칙 사용해서 총 20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 자기의 이름표를 뽑을 사람들을 선택해 놓고 나머지 3명이 자기의 이름표가 아닌 이름표를 뽑는 경우를 세면 되겠습니다. 계산원 마지막 16번 같이 풀어봅시다. 서로 다른 상자 5개에 서로 다른 공 4개를 넣을 때 빈 상자가 3개가 된대요. 그러면 빈 상자가 3개이니까 공이 들어가는 상자는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래서 공을 집어넣을 상자 5개 중에 2개를 고릅니다. 그래서 공을 집어넣을 상자 5개 중에 2개 고르는 가짓수는
10개입니다. 그러면 요 두 개의 상자를 A, B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서로 다른 공 4개 A, B, C, D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A도 A, B에 골라서 2가지 들어갈 수 있고 B도 A, B에 골라서 2개, C도 2개, D도 2가지의 경우가 각각 있어서 이 4가지 A, B, C, D의 공을 2박스 A, B에 집어넣는 경우의 수는 총 16가지이지만 그 중에서도 2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뭘 빼주냐면 전부 다 A 박스에 들어가는 거 1가지, 그 다음에 전부 다 B 박스에 들어가는 거 1가지를 빼줘야 내가 원하는 A, B 2개의 상자에 공을 집어넣는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2의 4제곱 마이너스 2니까 14가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서로 다른 5개 상자 중에서 공을 넣을 거 고르는 거 10가지, 그 2가지 상자에다가 A, B 상자에다가 공을 다 집어넣는 건 사실 16가지이지만 2개의 상자에 공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A에만 또는 B에만 집어넣는 걸 빼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14가지. 그래서 박스를 선택하고 공을 집어넣는 건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곱의 법칙을 활용해서 총 140가지가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